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법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하고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가원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철빈 위원장님, 그리고 강다영 위원장님, 김가원 사무국장님 이렇게 현장과 관계자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빈 공동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이번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 열람 권한 확대를 환영합니다. 제가 계약하던 2021년 10월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믿고 계약한 결과 저는 4년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제가 계약한 임대인이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입할 동안 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최초 계약 체결 후 전입하기까지는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을 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을 통해 갱신계약을 해야 할지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계약 체결 이전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열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납 여부가 등기부 등본에 신속히 등록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같이 발의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과 임대인의 파산 시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은 비면책하는 방안도 환영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아트하우스 사건은 임대인 부부의 딸과 신우이인 공인중개사가 결합해 이미 근저당이 잡힌 위험한 건물에 세입자를 유인하고 보증금을 빼내 또 다른 건물을 지으며 반복된 사기 끝에 파산으로 책임을 피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75명의 세입자가 약 66억 원의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전국의 피해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달라도 같은 구조적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며 절망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트하우스 건물들은 모두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만으로도 담보 가치를 훨씬 초과한 전형적인 깡통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나 경매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채권자 집회가 열릴 때마다 보증금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와 달리 보증금 전액을 면책 채권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집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조차 법적으로 부정당한 것입니다.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파산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존중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발의된 세입자 권리 강화법,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면책된다는 이 모순을 바로잡고 주거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더 이상 우린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이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대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관계자 발언입니다. 김가원 민달팽이 의원 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공인중개 관행을 바로 잡아야만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한 번이라도 놓여 보인 세입자들은 기존의 규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법원의 해석과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실제 임대차 계약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아무리 권장해도 먼저 표준 양식을 사용하자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지킬 특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그런 특약 넣지 않아도 이 집은 안전하다며 변명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여줄 때도 또 공동중개를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세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자세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계약을 빨리 끝내고 싶은 듯 빠른 속도로 기계적으로 읽을 뿐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명명된 지도 3년이 흘렀는데 세입자들이 경험하는 계약 현장이 여전히 이렇습니다. 최근 국토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교육을 강화하거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야만 하는지는 잠시 밀어놓고 보면 집의 안정성을 판별할 정보는 세입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는 거의 권리분석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추상적인 한두 줄의 표현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다 배워야 하고 다 판단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공정한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집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의 출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정보 제시 의무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세입자들은 처음으로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의 세금 증명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법의 내용이 미비하다면 법을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논리가 아닌 주거권 보장의 논리로 빠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발의에 대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불투명한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을 발의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 이제는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임대인 파산과 회생 과정에서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리관계를 설명하라는 추상적인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선순위 담보가 잡혀있거나 신탁된 건물이라도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해왔습니다. 결국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건축법 위반 여부, 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같은 필수 정보를 계약 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만약 경매가 되면 보증금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지를 알려야 하고 임대인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세입자가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이나 보증금 증액을 앞두고 임대인의 형편을 확인하고 싶어도 법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더 올릴지 말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을 하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은 반드시 변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회생 절차에서는 보증금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고 1, 2심에도 그렇게 판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파산 절차에서는 보증금까지 면책된다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례 변경 선언도 없이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현장에서 매우 혼란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회생이든 파산이든 세입자의 보증금은 결코 면책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더 이상 해석 차이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린 세입자는 79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은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계약 전과 계약 기간 중에 위험을 알 권리, 그리고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받을 권리,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법안으로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나 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저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입니다. 이제 세입자의 권리는 곧 서민의 생존권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함께 법안 발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번 법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사회민주당도 피해자들과 그리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